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1번에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거의 한 2주가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우리가 3강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튼 1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이 중하단부쯤에 달려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단서가 그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게 우리 문제를 보는 하나의 길라잡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it would be outrageous if three similar people convicted of the same crime received radically different penalties. Probation for one, 2 years in jail for another, and 10 years in jail for another.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it would be outrageous.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것이 상당히 뭐 할 거다? 타당하지 못할 거다. 좀 화가 날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뭐 했을 때, 뭐 한다면, three similar people. 자, 세 명의 비슷한 사람들이 received. 자, 받는다면, 자, 뭐를? radically different penalties. penalty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 벌이죠. 근데 다른 벌을 받았을 때, 근데 아주 극도로 다른 벌을 받았을 때. 쌤이 지금 convicted 이 부분 뭐였습니까? 이제 그 건너뛰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양옆에 쉼표가 달려 있고요. 게다가 이제 convict라는 동사는 자, 쌤이 표시를 해놨죠. 유죄를 선고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 동사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뒤에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 유죄를 선고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누구에게 어떠한 유죄를 선고를 했는지 그러한 이제 목적어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목적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요게 동사가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PP 과거 분사라고 해주죠. 자, 이제 과거 분사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주어 수로 접속사 주어 수로 이런 게 줄어든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된다. 아니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 그 뒤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똑같은 범죄로 기소된 유죄를 판결받은 3명의 사람이 다른 페널티를 받는단 말이죠. 자, for one 한 사람에게는 자 여기서는 probation 요거를 이제 꾸며주는 자, 한 사람에게는 probation 뭐예요? 집행유예를 줬고요. 그 다음 2 years in jail 뭐예요? 자, 2년형이죠. for another 다른 애한테는 이제 2년형을 그리고 또 다른 애한테는 10년형을 줬어요. 자, 그러면 좀 화가 나겠지. 집행유예 2년, 10년. 자, 이렇게 3명. 자,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똑같은 죄를 지은 애들인데 자, 서로 이제 다른 형량을 받는 그러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And yet that outrage can be found in many nations, not only in the distant past but also today. 자,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And yet 자, 우리 yet이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and와 함께 다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but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that outrage can be found in many nations. 뭐요? 많은 나라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를 그러한 이제 분노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 타당치 않은 것 그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죠. Not only in the distant past. 뭐요? 자, 먼 과거뿐만 아니라 but also today. 오늘날에도. 자,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All over the world, judges have long had a great deal of discretion in deciding on appropriate sentences.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요. 재미난 이야기는 사실 아닌데 아무튼 뭐 들어보세요. 자, 아무튼 all over the world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 judge는 이제 그 판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판단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아무튼 판사들은요 had a great deal of discretion. 자, discretion이라는 게 자유재량.
재량껏 해라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재량껏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재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아주 큰 재량권을 가져왔다, 가지고 있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long은 이제 부사기 때문에 사이에 have had 사이에 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사로 보거나 뭐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럼 뭐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가져왔느냐? Deciding on appropriate sentences 뭐요? 자, 적절한 판결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 이게 이게 어려운 건데요. sorry, 미안해요. 자, 뭐가 어려운 거냐면 우리 decide라는 동사는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라 하면은 사실상 decide를 모른다. 아,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인데. 자, 근데 이제 decide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다, 결정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런 거는 당연히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이 decide라는 동사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decide가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이 decide라는 게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처럼. 근데 그때의 decide는 그럼 의미가 차이가 있느냐? 아,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결심하다, 결정하다 똑같은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뜻으로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짓는 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쳐줘봐야 한 90%, 80%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뜻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위험하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동사로 쓰였을 때 판결을 하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결을 한다. 자, 어디에 있어서? 자, 적절한 형량의 이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자,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사 뜻으로만 이게 타동사야 또는 자동사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완전한 공부법이 아니에요. 자,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완을 해가며 공부를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여하튼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many nations, experts have celebrated this discretion and have seen it as both just and humane.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In many nations, 뭐요? 자, 많은 나라들에서 experts, 전문가들은요, have celebrated. 자, 좀 특이하죠? 뭔가 이제 자유재량권 뭐 다르게 이제 판결을 줬는데 자, 그거를 축하를 했대요. 이걸 반겼다는 얘기죠. This discretion, 뭐를? 이러한 자유재량권을 이제 반겼다. 자, celebrated 했다. 자, 그리고 뭐 했다? Have seen it both just and humane.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쌤이 무슨 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see라는 동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see가 여러분들 보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see가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see가 목적어, 그 다음 명사나 형용사를 목적 보어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자, 이랬을 때 see는 진짜 말 그대로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이런 말, 그죠? 그럼 뭐야? 보는 행위를 실패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자, 결과적으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땐 이런 게 쉽게 말하면 consider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see는 그냥 말 그대로 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여긴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재량권을 뭐라고? just. 그래서 형사가 나왔죠. 자, 이게 공정한 그런 말이에요. 정의로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humane 뭐예요? 인도적인. 자,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라 이제 공정하고 자비로운 것으로 모았다.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자비롭다고 모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형사 목적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see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보다라고 해석하기보단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좀 더 올바른 해석이 나온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They have insisted that criminal sentences should be based on a host of factors involving not only the crime but also the defendant's character and circumstances.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they have insisted.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죠? 뭔가를 어떠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표현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써요? 자, 내용상 중요한 단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Criminal sentences 뭐요? 범죄 형량, 그죠? 또는 판결, 그렇게 볼게요. 자, 그런 것들이 should be based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 A host of factors. 자, 여러분 이 host라는 게 많은 사람, 많은 무리를 의미할 수 있는 명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주인 그런 의미일 텐데, 그래서 이제 뭐 a host of factors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 a host of가 이제 많은 그러한 이제 수식어처럼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a number of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요인에 의해서, 자,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요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involving not only the crime but also the defendant's character and circumstances. 자, involving 하면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 involving은 factors를 이제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인들은 요인인데 어떤 요인들? 자, crime 뭐요? 범죄뿐만 아니라 또한 자, defendants 뭐예요? 피고죠. 자, 피고의 이제 character 그런 이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circumstance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자, 그러한 요인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만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이 글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점적으로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was the order of the day 이랬어요. 자, 주어라는 거는 the order of the day.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관용어라고 부르는데 있는 그대로 the order of the day. 자,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뜻을 유추하기 좀 힘든 거예요. 자, 여하튼 the order of the day 하면은 이게 유행 또는 풍조 그런 말이야. 자, 왜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 하니? 자, 이 order라는 게 명사로 쓰였을 땐 이치 또는 질서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자,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의 질서.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유행하던 것 그런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이제 유행하던 것이냐 또는 이제 대세였던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째 문장. 자, 우리 빈칸 바로 전에 있던 문장, 이후의 문장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할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7번째 문장. If judges were constrained by rules, criminals would be treated in a dehumanized way. They would not be seen as unique individuals entitled to draw attention to the details of their situation.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만약에 판사들이 constrained by rules 뭐야?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수축된다면 그런 말이죠. 압박받는다면 쉽게 말하면 규칙이 판사들을 억압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criminals will be treated. 자, 범죄자들이 자, 다뤄질 거예요. 어떻게? In a dehumanized way. 뭐요? dehumanized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뤄질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they would not be seen as unique individuals entitled to draw attention to the details of their situation.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쌤이 요거를 좀 특이하게 표시를 했죠. 어떻게 표시했냐면 they would not be seen. 자, 아까랑 똑같아요. see라는 동사가 목적어, 그 다음 보어인도 as 뒤에 명사 목적 보어를 취하면 우리가 이제 뭐뭐라고 여겨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as 뒤가 목적 보어입니다. 우리 목적 보어가 있다라는 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가는 말하기 방식이 바로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ey가 여전히 unique individuals와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고유한 개인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 개인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떤 entitled 하면 뭐뭐 할 자격을 주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제 목적 보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entitled은 자 뭐뭐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to draw도 마찬가지로 individuals가 하는 자 그런 동작이라고 봐야겠죠. draw attention 뭐예요? 관심을 끄는 거야. 자 어디로? to the details of their situation. 자 관심을 어디로? 그들의 상황에 이제 디테일한 세부적인 곳으로 자, 관심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 그런 권리가 부여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격을 가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개인으로서 여겨지지 않을 거다. 자, 즉 범죄자들도 이제 자기의 이제 그러한 특수한 환경들을 뭐랄까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언권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선 재량권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8번째 문장. The very idea of due process law seemed to many to call for open-ended judicial discretion. 자, 여기서도 the very idea, the very는 이제 그냥 바로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바로 자, 그러한 이제 형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어떤 due process law, 뭐예요? 정당한 법적 절차 나왔죠? 자, 지난번에 이제 뭐 due to 그런 거 얘기했었을 텐데, due가 형사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정당한 그런 말이죠. 그 다음 too many 자 이런 거 뭐하라 그랬습니까 쌤이 자 머릿속에서 지워라 왜 삽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seem to call for 뭐예요 여기서도 seemed 뒤에 투부정사가 붙은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뭐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seem은 마치 조동사처럼 자 뭐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하간 이제 to call for 이게 좀 더 중요한 단어인데 call for라는 건 이제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를 요청한다? 자, open-ended judicial discretion. 뭐예요? 사법적인 재량권. 자, 열린 엔딩의 뭐 그런 의미죠. 자, 열린 엔딩의 사법적인 재량권을 요청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적법한 법적 절차에 대한 생각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 3명의 동일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형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불공정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굉장히 정당하고 게다가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시대의 풍조다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 글이 좀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1, 2, 3, 4, 5번 중에 우리 정답이 뭐가 되느냐? 첫 번째 문장 numerical grading. 자, numerical 이거 숫자예요. 자, 숫자적인 grading. 자, 뭐 여기서는 점수 매기기 뭐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strict enforcement 뭐요? 자, 엄격한 실행. 자, 그다음 3번 presence of consensus 뭐요? 합의의 존재. 자, 그다음 네 번째 individualized tailoring 뭐야? individualized 개인적인 tailor라는 건 여기서는 맞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customizing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tailoring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reducing unconscious bias 뭐예요? 자, 무의식적인 편견을 줄이기. 자, 이게 5번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 하자라는 거야? 자유재량권, 그죠? 즉 개인의 상황을 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하다 다른 형량을 줬던 거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사실상 개인에 맞춘 tailoring. 자, 그거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을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번을 많이 고민할 것 같아. 하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까 5번 문장에서 나왔던 자, 요런 게 많은 요소들
자, 뿐만이 아니라 상황들, 그리고 자, 피고인의 성격,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요소들의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테일러링이라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2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너무 급했네요. 이번 문제는 이제 빈칸이 마지막에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촉촉촉촉촉 다 읽어서 마지막에서 뿅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게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 문제 풀 때. 자, 여하간 이제 빈칸 근처에서 단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Sometimes we don't have others around to help us, and we get stuck with having to do it all ourselves.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sometimes 때로는요, we don't have others around.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자, 뭐 할 수 있는 사람? To help us. 우리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we get stuck. 자, stuck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get은 비동사랑 비슷한 겁니다. 자, 얘는 의미가 크게 없고 stuck 이게 뭐야? 자, 우리 과거 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분사인데 이게 이제 PP가 된 수동태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자, 왜 get stuck with가 이런 뜻이 묻느냐? 우리가 stick이라는 동사를 생각을 해보면 뭐 달라붙다 아니면은 고집하다 그런 의미만 알고 있을 텐데 뭐 그런 의미를 가졌을 땐 자동사고요. 여기서처럼 수동태가 된다라는 건 이게 stick이라는 동사가 타동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stick이라는 동사가 타동사일 땐 어떤 뜻을 가질 수 있느냐? 남에게 싫은 일을 떠맡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싫은 일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ith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에게 누군가가 떠맡겼다 이런 말이야. 자, 뭐를? having to do it.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all ourselves. 완전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직접. 자,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Pilots have a technique for doing this that's founded on the old adage of first things first. 자, 여기서도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pilots have a technique. 뭐예요? 자, 조종사들은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기술이 있대. 자, 어떤 기술? For doing this. 이거를 처리하는 기술이 있는데, 자, 그 기술은 또 무슨 기술이야?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잡아야 되는데, this보다는 technique가 좀 더 적절합니다. 그 기술이, 자, founded. 뭐야? found는 여러분 설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based, 아까 봤던 be based on 그거랑 이제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설립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주라는 거죠. 자, 뭐 old adage 뭐예요? adage라는 건 속담 격언인데, 자, first things first. 자, 이게 그 속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속담 표현은 여러분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주어 수로 그렇게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해석을 하는 게 방법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no pain, no gain 이라는 표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수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우실 텐데, 자, 요렇게 no pain is no gain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 pain, 고통이 없다는 건 is 곧 뭐와 같다? no gain, 얻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즉 노력 없이는 얻는 게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first things 여기서는 should까지 좀 집어넣는 게 좋을 거예요. 자, should be first.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first thing should be first. 뭐예요? 첫 번째 것들은 첫 번째가 돼야 돼. 즉 뭐야? 처음 할 일은 처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분석을 안 해도 여러분들 뜻을 알 수는 있지만 이러한 원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This involves giving priority to some things and postponing others.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This involves.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다 이제 그 밑줄을 쳐놨는데 사실
자, this가 giving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giving을 하는 거는 다른 누군가죠. 자, 다른 누군가는 당연히 우리가 될 거예요. 즉 우리가 give priority 또는 그들, pilots가 이제 give 하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요거를 자, 그러면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거를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giving priority, priority와 giving에 그리고 others와 postponing에 자 이러한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로 본 거예요. 아무튼 여하튼 자 give라는 게 이제 준다라는 건데요. priority 뭐야 priority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준대? Some things 어떠한 것들에게 and postponing others 나머지 것들은 뭐 하는 거야? postpone 뭐야?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안 중요한 일은 좀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걸 먼저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first things should be first. 자, 이 말이랑 같은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do the most important stuff first and let the less important stuff wait.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we do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그리고 let something wait 뭐예요? The less important stuff 뭐야? 덜 중요한 거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 봐볼게요. 자, 아까 파일럿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자, 이 그 조종과 관련된 자, 그 비행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In aviation, we use a simple prioritization scheme: aviate, navigate, communicate.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viation 여기서 나와서 뭐예요? 비행술, 항공술이죠. 이제 비행하는 데 있어서 we use 자,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뭐를? scheme. 자, 단순한 prioritization. 자, 우선순위화된 그런 뭐를? scheme이 뭐예요? 자, 계획 방식. 그게 바로 뭐냐? aviate. 자, 일단은 자, 비행기 조종하고 navigate. 항로를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communicate. 소통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비행기 조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봐보세요. That means we fly the airplane first. 자, 여기서도 그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We fly the airplane first. 뭐야? 우리가 자 비행기를 fly 시킨다. 여러분 fly를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사, 타동사가 됐을 때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fly 하면 진짜 지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bird flies 뭐예요? 자, 새가 날아다닙니다. 그런 의미인데 자, 근데 fly 뒤에 목적어 붙으면은 자, 의미가 달라져요. 날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조종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비행기를 조종해야 된다라는 건 의미하는 거죠. 그죠? 처음 자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거다. 자, 이해되시지? 그 다음에 7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that is completely under control, then and only then do we move on to the other two things in the list. 자, 여기서도 볼게요. 자, that is completely under control. 자, under control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통제 하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자, 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자, 비행기 조종하는 거 완전히 이제 통제 가능하다면, 즉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only then 뭐예요? 오직 그때만이 그런 말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than이라는 게 only라는 게 자, 부정어에 해당이 되는 준부정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장의 앞부분에 부정어가 붙으면 이게 아무래도 그 부사다 보니까 쉼표를 찍어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쉼표가 없죠.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o we move on? 자, we move on 해도 되는데 do가 앞에 붙어버렸어. 왜? 도치지 않습니까? 도치. 그죠? 의문문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는 고양이를 좋아하니 했을 때 do you like cats? 이렇게 하잖아요. do you like a cat? 자, 그런 것처럼 do we move on? we move on에서 do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죠? 튀어나왔다기보다는 만들어진 거죠. 조동사로. 자, 그래서 이런 도치 구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서야만 자, 넘어갈 수 있다. 어디로? The other two things in the list. 그 리스트에 있는 다른 두 가지 일로. 아까 뭐였어요? navigate랑 communicate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문장 봐볼게요. But is navigating important? 이랬어요. navigating이 안 중요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당연히 중요하겠지. 자, sure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당연히 이거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자, if you lose control of the airplane, no one is going to care whether you crash in eastern Idaho or western Wyoming. 자, 여기까지. 그러나 이제 네가 비행기 컨트롤권을 잃어버리면, 즉 비행기를 운전하지 못하면 no one is going to care. 그 누구도 자 신경 써줄 수 없어. 자, 뭐를? 네가 동쪽 아이다호에서 이제 그 추락하든 또는 서쪽에 있는 와이오밍에 추락하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자,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crash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수다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자, 봐보세요. 타동사, 자동사일 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가 crash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걸 부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게 어때요? 자, crash가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일형식 구조처럼 자, 수동의 의미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즉 부수는 거 당한 거, 즉 박살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락할 수 있다. 여기에 추락해서 박살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whole point is to fly the airplane and not let either of those things happen. 자, 여기서도 the whole point, 전체 포인트는, 자,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라는 단어는 핵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the whole point is to fly the airplane. 뭐예요? 자, 전체 포인트는 뭐 하는 거다? 여기서도 to fly는 누가 하는 거야? 포인트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상 여기서도 fly는 자,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여기 동작과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더 가깝게 보기 위해서 하나로 친 거예요. 동사 뒤에 붙은 to 부정사는 그냥 하나로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the airplane 뭐야?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다. 조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리고 not let either. 자, not let either 뭐야? 여기서 either가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거는 부사가 아니라 자, 그것들 중 어떤 것이 발생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 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happen. 자, 동사 원형 목적 보호죠. 그것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 즉, 일단은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지 추락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이다호에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와이오밍에서 추락한다든가 그런 게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를 모르고 이제 교신부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떨어져 죽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다음 12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녹일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아마 구하게 될 겁니다. 자, when you're asked to do two things, don't be afraid to blank. 이랬어요. 자, when you're asked to do two things. 여기서도 asked 뭐야? ask. 자, 이게 물어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 ask를 맨날 물어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자, 이게 물어보다라는 뜻이 되려면 간접 목적어가 있거나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목적어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ask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투부정사가 붙어버리면 이게 목적 보어로 쓰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뜻은 요청하다.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시키다, 만들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군가가 시켰어. 네가 뭐 하도록? 두 개의 일을 하도록. 여기서 to do 이게 여전히 목적 보호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는 애를 우리가 주어로 보지 말고 목적어로서 보셔서 you와 to do 요거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don't be afraid.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부정사 하는 걸.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우선순위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유추를 해야 돼요. 자, add them to your to-do list. to-do list. 자, 해야 하는 목록에다 그것을 추가해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죠. 그 다음, accept that mistakes can be made. 자, 인정해라. 실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좋은 말인데, 근데 비행기 조종하다 실수하면 큰일 나죠. 자, 탈락. 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get rid of the priority of doing things. get rid, 이게 뭐예요? 제거한다 그런 말이죠. get rid of를 그냥 하나처럼 kill, eliminate처럼 볼게요. the priority of doing things. 자,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거한다. 말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절대로 골라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자, admit you can't do two things at once. admit, 인정해라. 자, 인정하는 거. 자, 뭘 인정해? 요거를, 그지? 자, 뭘 인정해요? You can't do. 네가 자, 할 수가 없대. 뭐를? Two things at once. 두 개를 한 번에. 자, 당연히 이 얘기지. 그지? Now, wait for a good time to get down to them. 자, 이게 여러분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적절한 시간을 기다린대요. To get down to them. 그것들을 할.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그래, 첫 번째 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뭐랄까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자, 그냥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 빨리 해야 될 걸 하고, 그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지 말고, 그게 덜 중요한 건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걸 하라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번을 고를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5번이 아니라 4번을 골라야 되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비행기가 추락한단 말이야.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여기서도 이제 빈칸 문제인데요. 빈칸이, 자, 맨 밑에가 아니라, 이제, 자, 좀 중하단부 그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서는 바로 전에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2번 문제에서 단서는 사실상 어디에 나와 있었느냐? 글 전체를 그냥 녹여내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7번 문제가 아니라 7번 문장?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이제 안정되고 나서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지?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거, 자, that means we fly the airplane first, 뭐 이런 것들. 자, 7번 문장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5번에 단서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먼저 할 건 먼저 해라, 그런 글이었다는 얘기죠. 약간 이제 아까 2번 문제는 빈칸 바로 전에서 단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하간,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에서 자, 빈칸이 중하단부에 있어요. 그 밑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sober, self-disciplined character of the 19th century yielded long ago to that of the consumer, endlessly flattered as being in the driving seat, free to choose and urged to enjoy.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자, 되게 좀 어렵습니다. The sober, self-disciplined character. 자, 결과적으로는 캐릭터예요. 자, 이러한 성질, 성격, 그런 말이죠. 자, 냉철한 요러한 캐릭터가 뭐예요? 19세기에 yield, 이게 좀 되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이 단어를 외울 때 되게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데 뜻이 너무나도 다 달라. 대부분 뭐 비슷비슷하게 마련인데 이 yield라는 단어는 조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자, 아무튼 오랜 예전에 yield가 뭐예요? 여러분 알기로는 뭐 양보하다, 산출하다 그런 말인데, 그런 뜻일 때는 뭐 예를 들면 산출하다, 생산하다 그런 의미일 때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to that of the consumer 이렇게 붙었죠. 이게 자동사라는 건데 yield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EBS 책에서는 몸으로 대체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변해서 이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로 대체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그러한 것으로 오래전에 대체가 됐다. 즉 얘가 바뀌어서 changed to that 이렇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지? 자 그리고 쉼표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줄어들었다. 자 비동사가 자 who is 또는 who has bee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o was flattered 뭐 이런 식으로. 자 endlessly 끊임없이 flattered 뭐야? 자 칭찬받는 거야. 뭐 하다고? being 자 있다고 어디에? in the driving seat. 자 여러분 being in the driving seat 이거를 이제 여러분 요것도 주도권을 가지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EBS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왜냐면은 드라이빙 시트이 이제 운전석 아닙니까? 자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누가 결정권을 가져요?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이 갖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가지면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서 이제 아첨받는다. 즉 이제 주도권에 있다라고 이제 아첨받고 그리고 free to choose. 자 요것도 이제 형사가 되는 거죠. be 동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선택할 수 있는 데에서 자유롭다. 즉 쉽게 말하면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urge to enjoy. 자 여러분 여기서도 be urged 이게 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urged 이러한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주어랑 비동사가 날아간 거죠. 자 관계대명사절에서 이제 뭐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건데 아무튼 그 소비자들은 뭐 하도록 to enjoy. 자 우리 urge 다음에 자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오형식 구조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적 보고는 명사, 형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pp 이렇게 6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 이렇게 붙었다? 그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요게 목적보인지 아니면은 수식어인지. 자 여기서는 수식어라고 하면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내가 생각했을 때 8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to enjoy 요거는 목적 보호예요. 그러면은 뭐뭐 하도록 그런 말이야. 자 즐기도록 촉구받는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요렇다라고 이제 만들어지는 자 그러한 소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자 Gerda Reith argues that this presents a paradox, citing the passage from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here Sigmund Freud asserts that civilization requires the renunciation of instinct as the cause of discontent.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되는데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형식 구조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뭐랄까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구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Gerda Reith argues that 뭐예요? argue라는 건 주장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 그랬어요. 그죠? 자, 왜? 이 사람이 주장한 바니까 이거는 이 글의 중심 생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자, 여하튼 this presents a paradox. 자, 이것이 present한다. present가 뭐예요, 여러분? 뭐뭐라고 묘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랬을 때 describe 그런 건데 describe가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단어만 살짝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쌤이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paradox 뭐야? 이 모순이 자 모순이 뭐라고? The cause of discontent 뭐야? 자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즉 요거랑 요게 같다라고 묘사한다,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삽입되어 있는 표현이긴 한데 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citing 뭐 했다는 거예요? 언급했다는 거죠. The passage. 자, 본문 내용을. 자, 어디서 나온?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라는 그런
자, 작품에서 또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논문에서 왜냐면 시그문드 프로이트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 where는 이제 앞에 있는 요 작업물 요거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Sigmund Freud assert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또 주장하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중요한 단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라고 주장했냐면 civilization. 자, 문명이라는 건 requires the renunciation of the instinct. 뭐예요? 자, 본능의 포기를 필요로 한대요. 문명이라는 건. 아,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물들처럼 자제가 안 되면은 그런 걸 우리가 사회화가 안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배고프다고 막 편의점 가서 돈도 안 내고 막 이것저것 뜯어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졸리다라고 해서 도로 한복판에서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사회 그 문명이라는 거는 그런 본능의 억압 또는 이제 절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봅시다. The source of the current discontent for consumers is that on the one hand they are told to enjoy, to assemble a unique identity from the meanings presented by offerings in the marketplace. On the other, they are warned that they must suppress their desire, constraining their enjoyment within socially approved bounds.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에요. 자,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번 문제가 3강의 3번 문제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간다. 그러면은 심화적인 그러한 이제 독해는 사실상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해가면서 독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the source of current discontent for consumers. 자, 소비자들의 현재 불만족의 원인은 이거야. 뭐 on the one hand는 뭐예요? 한쪽 손에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손이 몇 개 있습니까? 자, 2개 있지 않습니까? 가끔 내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은 이제 10개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손은 2개예요. 자, 그래서 이제 2개의 다른 얘기를 할 때 손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다른 손의 얘기, 즉 다른 이야기, 그것과는 좀 반대 입장을 취하는 그런 주장을 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They are told. 자, 여러분 tell이라는 동사의 지금 수동태 아닙니까? 그죠? tell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이게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하다가 자, 이게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그런 의미가 돼. 근데 tell이 목적어 뒤에 to do 자, 목적 보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말하다라는 뜻에 뭐뭐하게 만들다 또는 시키다 이런 의미가 같이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뭐 하라고? enjoy. 자, 즐기라고. 그리고 to assemble. 자, 모으라고. 뭐를? 자, 조립하라고. 뭐를? unique identity. 자, 고유한 그 정체성을. 자, 뭐로부터? from the meanings. 의미로부터. 자, presented by offerings.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자, 제공되는 제공하는 것에 제공되는 자,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뭐 그것이 이제 주는 그런 의미로부터 자, 아이덴티티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해서 시킨다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자, in the marketplace 어디서 이러한 시장에서 그냥 이제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있는 그런 이제 경제관념의 시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켓플레이스는. 자, 즉 여기서는 뭐래? 계속 이제 즐기고 그리고 이제 자, 이러한 물건들이 이제 제공하는 의미로부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라. 그 말은 뭐냐면 소비를 하라. 그런 말인 거죠. 그죠? 근데 on the other hand 이거는 이제 빠진 거예요. 자, 하지만 나머지 다른 의견에선 they are warned. 자, 여기서 warn 얘기했죠. warn이 뭐야? 이게 경고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자, 분명히 비동사 플러스 pp야. 그지? 수동태인데 뒤에 대절이 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이게 또 목적어라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그러한 구조는 우리가 누구에게 뭐뭐를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 one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야.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졌을 땐 누구누구에게 자 뭐뭐를 경고하다. 여기서 뭐뭐를은 어떤 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one 같은 경우도 목적어 자 to do 목적 보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때는 경고해서 뭐뭐 하게 시키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경고하다라는 뜻이랑 만들다, 시키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절이 나왔기 때문에 시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얘에게 말해줬다라는 얘기야. 대신하는 걸.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They must suppress. 자, must가 나왔죠? 조동사 mus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이 글쓴이의 주장, 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they must suppress their desire. 자 뭐 해야 된대? 자 그들의 욕구를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constraining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대? constrain 또 억제하다는 뜻이죠. their enjoyment 그들의 즐거움을 자 어디에서 within socially approved bounds 뭐요? 사회적으로 자 합의된 그러한 구역 또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단 말이야. 소비자들 소비 막 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해? 그들의 욕구를 너무 마구마구 드러내면 안 된대요. 나름 억압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This is heightened today in the age of sustainability and prosperity without growth.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에요. This is heightened today. heightened 이게 뭐냐면은 절정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절정으로 만들다, 자 최고조 시키다 그런 말인데 이제 수동태가 됐으니까 최고조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겠죠. 자, in the age, 자 시대에 무슨 시대? Sustainability. 자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 그죠? Prosperity without growth 뭐예요? 자 성장 없이 자 번성함, 뭐 번성 또는 이제 풍요로움 뭐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뭐 현대 이제 경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 The consumer walks a tightrope in seeking to ensure that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walks a tightrope. 자, 여러분 walk가 뭐야? walk. 자, walk라는 건 이제 걷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 우리가 걷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목적으로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근데 봐봐 지금 walk 타동사야. 그럼 의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ight rope 이게 목적어로 있기 때문에 줄을 탄다. 즉 ride a tight rope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ride 이런 뜻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줄을 타고 있다. 그 줄을 타고 있다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어죠. 줄을 탄다라는 건 긴장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 또는 이제 선을 넘어갈지 말지 그 경계에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된단 말이지. 뭐 하는 데 있어서 seeking to ensure. 자 여기서도 보세요. seeking to ensure. ensure만 생각하면 돼. 우리 seek라는 동사는 찾다라는 뜻인데 투부정사가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try to 정도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ensure. 자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서 자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를 자 만들어낸다. 뭐를 이제 확실하게 해준다. 그게 여기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문장 봐보세요. The fate for those who cannot maintain their balance is to be labeled a disordered consumer addicted to any or all of a proliferating number of activities and substances deemed dangerous from alcohol, gambling, caffeine, the internet to shopping and credit.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훨씬 더 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여하튼 여기서 주어는 fate. 자,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 어떤 사람들? 그 cannot maintain their balance 뭐야?
그들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자, 여기서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왔잖아. 소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비자의 아이덴티티랑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이제 그 인정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제 억압해야 되는 그런 의무,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거 얘기했고요. 자, 그런 운명은 자, 여기서 분명히 선생님 왜 여기서 투부정사까지 아까 하나로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 왜 세모를 치셨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딱 능동태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The fate, 동일한 fate가 이제 투부정사의 그게 될 듯. fate가 아니구나. sorry.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봤던 those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여 있고 게다가 오형식 수동태란 말이에요. 누구를 뭐뭐로 자 간주하다 그런 의미. 레이블이라는 건 이제 뭐 그 표기하다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쉽게 말하면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주어 수로 능동태의 관점이 적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수동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예외로 선생님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하나로 밑줄 안 치고 따로 친 겁니다. 이해되죠? 자, 아무튼 그 소비자들은 뭐로 여겨진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명사 목적보호가 그러니까 자, 앞에 나와 있는 요 세모랑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동일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Disordered consumer 뭐예요? 자, disordered 뭐죠? 뭐 원래는 이게 뭐 질병이 있는 뭐 그런 말인데 뭐 잘못된 그런 소비자로 자 여겨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즉 어떤 이런 밸런스를 유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운명은 결국엔 자 그 소비자들이 뭔가 제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야. 그다음 addicted 자 여기서도 봐봐요. 여기서도 who is addicted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줄어든 거라고 보셔야 돼. 이해되지? 자 중독되어 있는 어디에 to any 어느 정도 또는 전부 proliferating number 자 a number of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많은 활동과 물질들의 이제 전부에 또는 일부에 중독되어 있는 소비자. 자, 또 어떤 물질이야? deem이라는 동사가 간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consider랑 똑같아. 그럼 여기서 deem도 동사로 쓰였느냐? 아니면은 분사로 쓰였느냐? 분사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이 dangerous가 여기서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호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자 목적어는 앞에 나와 있는 activities and substances 이게 이제 의미상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활동들과 물질들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죠? 그런 거에 중독돼 있는 자 뭐로부터 from alcohol, gambling, caffeine, the internet. 자 여기서 to shopping and credit 여기까지 중독돼 있는 거라고. 자 이런 것처럼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에 중독돼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즉 뭘 못하면 밸런스를 유지 못한다면. 그럼 여기서 밸런스는 뭐겠어? 소비자로서의 이제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제 그 본능을 억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 그 두 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정답은 뭐가 되느냐? are not wrong fitted by desire. 자 뭐예요? 발을 잘못 디뎠다. 자, 뭐에 의해서? 자, 욕망에 의해서. 즉,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욕망에 의해서 자, 휘둘려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합리적이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욕망에 휘둘린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써요? 굉장히 disordered consumer라고 사람들에게 간주받겠죠.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좀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나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구문상으로는 어렵지만 그 구문상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용상으로는 할 만한 문제. 뭐 쉬운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할 만한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reasoning by analogy can lead experts to develop poor solution when faced with new but seemingly familiar situations. 자, 여기까지 하는 문장이에요. 자, reasoning by analogy 뭐예요?
유추에 의한 reasoning 이게 뭐예요? 추론이죠. 추론. 그것이 can lead. 자, lead가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알겠는데, 자, lead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끌다라고 하죠. 자, 근데 그거는 목적어를 하나 가지고 전치사 구를 가질 때.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책에서처럼 목적어 투부정사를 가졌을 때는 이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가 되거든요. 그럼 이 이끌다라는 뜻에 뭐 만들다, 시키다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끌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조금 부족하다.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전문가들이 뭐하도록 for solution 안 좋은 자 해결책을 만들어버린다. 뭐 했을 때 그 전문가들 자 봐봐요. 분명히 주어란 말이야. 저기 주어래. 저기 접속사란 말이야. 그럼 접속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어 수로 구조를 가진 그런 문장 패턴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다라는 건 이 주어 수로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죠? 즉 여기 있던 수어가 자 이렇게 faced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어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의미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당연히 experts가 되겠죠. 그죠? experts. 즉 experts들이 뭐 했을 때 자 faced 직면했을 때 자 어디에 new 새롭고 하지만 familiar situations 자 새롭지만 익숙한 상황 자 애매하지 자 여하튼 그런 거에 직면되었을 때 안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봅시다. When reasoning by analogy, a person starts with a new, unfamiliar target problem to solve.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입니다. When reasoning analogy. 자, 아까 봐보세요. 아까 봤던, 자,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어 수로가, 자, 여기 있었었는데, 줄어든 거죠. 자, 뭐로? ing로. 이런 거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reasoning을 누가 했겠느냐? 여러분들이 상식선으로 찾을 수 있죠? 뭐예요? 당연히 a person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러한 유추에 의해서 추론을 했을 때, 할 때, 그 사람은 시작을 한다는 거야. 자,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한대. 자, 어떤 문제? to solve, 해결할 문제. 자, 새롭고. 자, 여러분, 형용사, 그리고 그 뒤에 형사가 붙어버리면, 자, 이 두 개의 형사가 어떠한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이 형사 사이에 and가 있어야 되는데, 이 and를 쉼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삽입 그런 게 아니라 형용사 and 형용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새롭고 낯선 문제로 시작을 한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She then considers other source settings she knows well and compares them to the target through a process of similarity mapping.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왜 내가 표시를 안 했지? 자, 이거 표시 좀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는 여긴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 진짜로 생각한다라고 가야 돼. 떠올리다 그런 의미로. 아,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자, 뭐를 다른 근원적인 세팅,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배경들을 떠올린다. 어떤 그녀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타겟에 자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뭐를 통해서? Through a process of similarity mapping. 뭐야? similarity는 유사성 그런 말이죠. 유사점들을 이제 mapping이라는 게 여러분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상. 그게 뭐냐면 공통점을 이제 공통적인 원소를 뭐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공통점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성 비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교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다음 네 번째 문장. By finding a source problem she believe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 target, she identifies a candidate solution that solved or could have solved the source problem.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우리가 구문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by finding source problem 뭐예요? 자, 출처가 되는 즉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걸 통해 자,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야? 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자, 뭐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딱 써놓은 건 아닌데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she believes 이런 게 이제 삽입절이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원래 삽입절은 이제 양 옆에 쉼표가 붙어야 되는데 자, 관계사절 그런 데 안에서는 she believes 이런 것들이 그렇게 쓰이진 않아요. 자, 쉼표가 없이 나타나. 자, 요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감탄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감탄사가 영어로는 interjection이에요. inter, 사이에 jection. 자, 삽입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건데 요런 거는 사실상 기능은 안 하되 자, 어떠한 뉘앙스를 남기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생각하기, 그녀가 믿기에 이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감탄사적인 삽입구가 들어간다 하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꼭 되는 건 아닌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생략이 된 거로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problem이죠. 그러니까 그 problem이 has. 자, 봐봐요. 여기서 있는 동사도 무슨 형태예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죠. 자, 왜? A source problem. 이게 선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뭐다? 아하.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즉 관계대명사 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해석을 하실 땐 요거를 빼고 생각을 하는 게 구조적으로 보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 뭐처럼 the target 그 대상 자, 대상 문제처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근원적 문제를 찾는 걸 통해서 자, she identifies 뭔데? 그녀가 확인을 한다. 자, 인지를 한다. 그런 말이죠. A candidate solution. 뭐를? 자, 그러한 이제 candidate 해결책을 자, 여기서 뭐 candidate 하면은 뭐라 그러지? 그거를 경쟁자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보자. 자, 그래서 후보자 솔루션을 이제 확인을 한다. 자, 그 후보 솔루션은 뭐냐? That solved. 자, 여기서는 가정법이 쓰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왜냐면은 해결했다. 가정법이 아니구나. 여기는 그냥 직설법으로 봐도 되겠다. 이거는. 자, 그 문제를 풀었던 그러한 해결책 또는 풀 수도 있었던 물론 못 풀었지만 그때 당시에 자, 그러한 솔루션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The whole process may be summed up like this. I've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So what worked there may work here. 자, 이게 또 한 문장인데요. The whole process. 자, 전체 과정이 may be summed up. 자, sum up이 뭐야? 요약하는 거죠? 요약되어질 수 있대요. Like this. 이것처럼. 자, 쉽게 말하면 I've seen something like this. 이거랑 비슷한 거를 예전에 봤어. 그러니까 what worked there. 거기서 자, 효과가 있었던 게 may work here. 여기서도 이제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While analogical reasoning can be a valuable source of insight and creativity, it can lead to poor solutions when problem solvers develop analogies based on superficial similarities instead of deep causal traits.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While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부사절입니다. 자, 주어가 뭐뭐지만 그런 의미죠. 이러한 자, 유추적인 추론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 뭐에 있어서? 인사이트, 깨달음. 자, 여러분 이거 뭐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 통찰력이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뭐 비슷한 용어로는 이제 깨달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깨달음과 creativity, 창의성, 그거에 아주 귀중한 근원이 되지만, 자, 출처가 되지만 it can lead to. 자, 봐봐요. 여기서 또 lead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lead가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다는 건데 그때는 의미가 또 달라져요. 어디 무슨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다, 다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result in 이거랑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poor solutions 뭐래? 안 좋은 해결책에 도달하게 된다. 뭐 했을 때? Problem solvers develop analogies 뭐야? 자, 문제 해결자들이 유추를 만들어낼 때, 자, 어디에 맞춘 유추? Superficial similarities, 표면적인 유사성에. 자, 뭐가 아니라 instead of deep causal traits. 자, 깊숙한 그러한 원인 인과관계 특징 그런 게 아니라.
즉 인과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유사성만 보고 이제 유추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솔루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7번째 문장. When problem solvers have deep experience in a particular domain, their knowledge is salient and easy to recall, which can lead them to pay more attention to characteristics of the new setting that seem similar and ignore those that are different, and to develop superficial analogies and poor solutions.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자, 아까 while처럼 when도 자 쉼표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죠. 자, 문제 해결자들이 자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영역에서. 자, 그럴 때면 their knowledge is salient. 뭐가 돼? 그들의 지식은 salient. 뭐가 돼? 아주 확실하대요. 그리고 easy to recall. 떠올리기가 쉽대요. 자, 당연히 여기서 recall은 그들이 하는 거고요. 뭐를 떠올리는 거겠어요? The knowledge. knowledge를 떠올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recall의 목적어가 주어랑 일치할 때는 뒤에 굳이 다시 써주진 않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can lead them to pay more attention. 봐보세요. lead가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고 또 투부정사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 이끌다라고 해석할 거야? 아니면 다다르다라고 해석할 거야? 당연히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뭐 하도록? 더 집중하도록. 어디에? 특징에. 뭐의 특징? 새로운 세팅의 특징에. 그죠? 게다가 그 새로운 특징은 또 뭐예요? 새로운 세팅은 뭐예요? similar.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그 세팅은 자,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그런 세팅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요, to develop. 자, to develop은 to pay 요거랑 이제 병렬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한대? 그들이 만들도록 한다는 거죠. 뭐를? superficial analogies. 뭐요? 표면상의, 즉, 겉모습의 유추. 즉,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할게요. 자, 눈에 띄는 그런 애널로지만 그리고 poor solution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안 좋은 이제 해결책들을 만들어내도록 만든다라는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뚜렷해요.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자, 뭐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따른 이제 유사성 그거로만 접근을 했을 때 인과관계를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자 그러한 이제 superficial similarities에만 접근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자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when working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or when the nature of your work changes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도 working 이게 뭐예요? 아까 봤던 주어 수로가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분사구문을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또 주어 수로가 있어. 자 여튼 여러분들이 일할 때 어디에서 여러분 전문 영역 밖에서 자 그리고 또는 nature of your work 네가 하는 작업의 성질이 바뀔 때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거 그대로 녹여버리면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던 건 뭐예요? 자, 요것이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 그랬어. 그지?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imagine fuel knowledge 뭐예요? 자, imagine fuels knowledge. 자, imagine? 내가 이거 잘못 썼나? 아무튼 여기서 상상하는 것이 imagining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fuels 뭐 한다? 자, 연료를 공급한다. 뭐해? 자, reason, knowledge 지식에. 자, 아니죠. 상상과 관련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experience can be poor guide. 자 뭐예요? 경험이 can be 될 수 있어요. 뭐가? a poor guide. 자 안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딱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근데 네 번째 요게 아마 여러분 많이 고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jumping to conclusion 뭐예요? jumping 자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go 그런 말이죠. 어디로? to conclusions 뭐예요? 결론으로. 즉 결론으로 자 빨리 들어가는 게 may sometime help 뭐예요? 자 may sometimes help 때로는 도움이 된다. 자 봐봐요. 타동사일 때 이게 돕다란 뜻이야. 근데 지금 대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뜻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도와진다 이런 뜻도 아니야. 그냥 도움이 된다 그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항상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자 근데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intuition 뭐예요? 직관성이라고 하죠. 직관성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까 여섯 번째 문장에서 deep causal traits 뭐예요? 인과관계, 인과적인 그런 특성에 기초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intuition을 의미를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4번을 좀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해가 된다라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번밖에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뭐랄까 구문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문들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문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 단어 뜻으로만 정리를 하는 거는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지금은 해결이 된다 해도 그거는 더 심화된 또는 더 어려운 내용을 요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이제 전략을 짜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보다 이런 구문상으로 이제 단어를 이해하고 자 뜻을 맞춰가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이런 구문 설명을 좀 할 게 많다 보니까 수업이 좀 길어졌어요. 자 오늘도 이 긴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음에 봐요. Bye for now.